먼저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10억, 20억 이렇게 자산 중심이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 받듯이 매월 현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개념에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0억, 20억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부담부터 느끼게 될 거고요. 이런 거 준비하려면 나 포기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기업에서 강연을 해왔는데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 집 한 채 있으시고 근데 그 집도 온전한 내 집이 아니고 부채가 좀 껴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어느 정도 있는 정도가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노후생활비로 10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와닿지 않을 거고요. 저희가 10억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렵지만 월 현금으로 300만 만드는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 중에 즉 노후생활비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큰 축이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다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는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민연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영보험 같은 경우는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보험료가 일정 비율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요. 소득이 적을수록 나중에 환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나중에 환급률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민영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가성비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수면 밑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 개혁안들이 논의되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법으로 보장된다는 게 이제 그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암묵적으로 국민연금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한다는 아닌데요. 많은 부분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차등 적용을 얘기를 합니다. 일단 50대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측이기 때문에 연간 1%씩 좀 빠르게 한 4년 안에 올리겠다는 거고요. 20대는 0.25%씩 좀 천천히 올린다 이런데 사실은 전 세계 국가에서 연금 개혁을 하면서 연령대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해 갖고 보험료를 올린 경우는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한다고 감안했을 때 과연 평균 임금의 몇 프로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줄까가 소득 대체율입니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될 때는요.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게 점점 낮아져 갖고 현재 매년 0.5%씩 줄어서 작년까지 42%였고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42%로 스탑하겠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는 소득이 있으면 만 18세부터 60세 이전까지 강제 의무 가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을 의무 가입 기간을 64세로 늦추겠다는데 이거는 그냥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소득 절벽 기간 동안 생활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해결 없이 연금 가입 기간만 늘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거에 앞서서 정년 연장이나 정년 철폐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그 기금 수익률이라는 부분은 4.5%를 5.5% 올린다 이런데 아니 1% 올릴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올려도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7가지 얘기 중에서 5번째 자동 안정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저 5번은 만약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좀 큰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연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에 반영을 해줍니다. 따라서 내가 65세부터 1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사망할 때까지 100만 원의 가치로 연금을 받는다는 게 확실한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조입되면 경제 성장률, 출생률, 국민연금 가입자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갖고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연금 개혁을 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요. 연금을 0.4% 감액했고요. 그 다음에는 0.1%, 그 다음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연금을 받을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이 된다, 확정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좀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연금개혁 얘기가 지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얘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7가지 안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안대로 전부 다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개혁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50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제때 받나, 빨리 받나, 늦게 받나. 하나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2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먼저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게 나은지, 빨리 받는 게 나은지, 늦게 받는 게 나은지,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때 받는 거를 국민연금 납입 기한이 끝나고 저희가 연금 개시되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땡겨서 받는 거를 저희가 조기연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늦춰서 받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기연금 같은 경우는 땡겨 받으니까 불이익이 있겠죠.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1년 땡길 때마다 연금액이 매년 6%씩 감액돼서요. 5년을 땡겨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년마다 7.2%씩 증액이 돼서 5년을 늦춰 받으면 최대 36%까지 증액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한지 그 부분을 보면요. 65세부터 연금을 연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60세는 30%가 감액되니까 연간 7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5년 늦춰 받으면 70세부터 1,360만 원을 받는데요. 한 76세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제때 받는 거하고 빨리 받는 거하고 5년 땡겨 받는 거하고 누적액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하여간 76세보다는 더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고요. 일단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당겨받는 거를 선택하지 않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손을 들어요, 어떤 분들이. 저는 당겨받겠습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왜 당겨받나요? 하고 여쭤보면 젊을 때 받아갖고 빨리빨리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그분의 인생관이니까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또 한 분이 손을 드세요. 요거를 잘 굴려갖고 제때 받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꿈깨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우리 모두들 투자에 자신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29년 동안 이렇게 쭉 자산시장을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내 실력이 좋은 것일 수 있다는 좀 겸손함을 좀 갖추셔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는 한 땡겨받는 것보다는 제때 받는 게 나으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때 받는 거하고 늦춰 받는 걸 비교해 보면 대략 83세 시점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저희 평균 수명이 대략 한 83.6세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뭐냐면 보통 때는 제때 받으나 늦춰 받으나 별 차이가 없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조기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고 10% 단위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희가 조기연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으면 조기연금을 신청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때 받는 거나 늦춰 받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늦춰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늦춰 받아야 되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최대 5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 상당히 많을 때, 즉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A값이란 건 뭐냐?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에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298만 9천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99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액수는 매년 뭐냐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분들은 연금 많이 받아도 그렇게 되지 않는데 연금 소득은 관계없고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금액, 그다음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난 금액을 저희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요새 60대 이상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35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을. 그러면 연금을 감액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근로소득 공제전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안 당하는 거고요. 공제 후, 경비 제어 후 하면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한 401만 원? 이거 넘었을 때부터 이제 감액이 되시는 거고요.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월 노후에 4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면 연금 없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하는 만큼 그만큼 소득이 있는 만큼만 그 기간만 늦춰서 저희가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도 7.2%씩 증액이 되고 감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인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5년 늦춰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5년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월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 전에는 직장 생활을 웬만하면 꾸준히 잘 다니세요. 한 직장에서.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이직이 좀 작긴 하지만 여간 제가 정년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 교육하다 보면 한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60세 이후에 재취업 시장에서는 그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청할 당시 좋은 조건으로 해서 한 50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3개월 안 다니고 저희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연기연금 신청한 걸 중단하시면 되니까요. 그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5년 동안에 뭐냐면 있을 때 신청이나 중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뭐냐면 가능하면 조기연금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없으신데 연기연금을 선택한 때는 언제냐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에 소득이 많아갖고 저희가 연금을 감액당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좀 늦춰받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